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일주간 잘 계셨죠? 자, 우리가 지금 물권법 공부하는데 이 물권법의 양이 상당히 방대하고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과정부터 차근차근 용어를 습득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용어를 습득한다 그래 생각하시고 1월부터 이제 기본서로 다시 공부하실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소유권 파트 할 차례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은 민법의 8개 중에 질권은 시험범위 아니었죠. 나머지 7개를 공부하는데 점유권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소유권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법조문 기본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책은 209페이지입니까? 자, 책은 209페이지 오세요. 209페이지 제3장 소유권이 있고 중간에 01번 소유권 개념에서 아래 법조문 2개 있죠. 뭐 시험에 나온 거 아닌데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211조 보세요.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 확인합니다. 자, 211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먼저 자기가 사용할 수 있죠. 다음 수익, 돈 받고 빌려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처분할 수 있죠. 이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 212조는 아마 부동산 학교론 시간 이미 들어봤을 겁니다. 자, 212조는 토지 소유권입니다. 자, 토지 소유권은 그 다음 가로쳐 보세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가로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그러니까 한없이가 아니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입니다. 그러니까 내 토지가 있는데 내 토지 지상에 인공위성이 날아다녀요. 그러면 야, 내 땅 다니지 마 하면 될까요? 그럼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그 정도는 정당한 이익이 벗어나니까 내 승낙 없이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죠. 두 개 가볍게 확인하시고 그 밑에 1번 소유권 개념 다시 확인합니다.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말하죠. 이런 완전 물권, 이게 소유권입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그 다음 이제 제2장 상린관계가 나오는데 잠깐 칠판 봐보세요. 우리 이 그림 지금 몇 번째 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민법 시간에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죠. 법률행위 또는 법률규정, 이게 법률 요건이었죠. 이게 원인이 돼서 이게 법률 효과죠. 권리가 변동하는 걸 공부합니다. 우린 그 권리 중에 먼저 물권과 채권 위주로 공부하는 거죠. 그랬을 때 법률행위란 당사자 의사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동할 때 그게 법률행위입니다. 반면 법률규정이란 당사자 의사와 무관한 거죠. 무관하게 권리가 변할 때 그 법률규정입니다. 그다음 우리는 물권과 채권을 공부하는데 물권은 말 그대로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이걸 대항력 있다고 표현했고 반면 채권이란 사람에 대한 권리로서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그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대항력 없다고 합니다. 자, 우리 시험이니까 이 법률 요건 이 둘 중에 우리 시험은 뭐가 중요했죠? 그렇죠. 법률행위라 민법 총칙 시간에 법률행위 위주로 공부했고 앞으로도 계속 법률행위 위주로 공부합니다. 근데 지금 잡으세요. 지금은 잠시 우리가 이 법률 규정 여기를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법률행위인데 잠시 어디를 공부한다? 법률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법률 규정에 의한 여기 물권 변동 여기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 물권 중에 소유권이죠. 자, 그럼 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변동하는 게 이 두 가지 공부할 겁니다. 먼저 상린관계와 그 다음 취득시효 두 가지입니다. 취득시효는 지난주에 잠깐 봤죠. 그래서 다시 이건 개인 의사 무관하죠. 법 규정에 따라 권리가 물권, 소유권이 변하는 게 상린관계와 취득시효 두 가지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 먼저 210페이지 보세요. 210페이지는 상린관계죠. 이건 우리 개인 의사 무관하게 법에 의해서 규정한 겁니다. 그럼 칠판을 봐보세요. 이제 상린관계인데 이 상이 서로 상자죠. 린자가 이웃린자예요. 근데 제가 한문을 못 씁니다. 그 책을 한문을 책 참고하세요. 아무튼 서로 이웃된 관계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개 갑토지, 을토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을소유 맞죠? 이 내 땅이라고 내 땅이 인근에서 함부로 사용하면 갑에게 손해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웃 토지끼리 인근에서는 옆 사람에게 손해 안 가게 조심히 사용해야겠죠. 그게 서로 좋잖아요. 그게 상린관계입니다.
그럼 상린관계는 양이 엄청 많거든요. 뭐 저도 다 기억 못합니다. 근데 시험에 나올 건 딱 정해 있기 때문에 이제 주의, 토지, 통행권 이걸 공부할 겁니다. 그럼 자 이제 봐보세요. 여기 공로가 있어요. 여기 공로. 여기 공로가 있는데 밑에 토지 투필지가 있습니다. 먼저 갑토지가 있죠. 갑토지는 공로에 접해 있죠. 그 밑에 을토지가 있는데 을토지가 맹지다. 맹지. 맹지가 뭐죠? 저 공로에 나간 길이 없죠. 맹지라 해보세요. 그럼 을은 공로에 나갈 수가 없네요. 자, 그때 자, 을은 이제 이력에 나가면 편하겠죠. 그러잖아요. 나가면 편하겠죠. 그때 잘 봐보세요. 이 을토지가 맹지라면 여기서 갑승낙 없이도 갑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을토지가 맹지라면 누구 승낙 없이 여기 갑 소유자 승낙 없이도 여기를 통행할 수 있어요. 그게 주의토지 통행권입니다. 그럼 갑은 열받겠죠. 아니 사람이 내 허락 없이 내 땅을 다닌대요.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갑이 열받아서 여기 담장을 딱 쳐버렸다. 못 다니게 담장을 딱 쳐버렸습니다. 그러면 갑이 다시 담장 터줘야 됩니다. 갑이 다시 담장 터줘야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내 땅을 내가 막았는데 왜 터져야 될까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범위 아닌데 민법 제2조에서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봐보세요. 갑은 이 토지 사용도 안 합니다. 그냥 풀만 무성히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을토지가 맹지란 걸 이용해서 심술궂게 여기를 딱 막아버렸다. 그게 권리남용입니다. 여기 소유권 권리는 갑에겠죠? 근데 자기는 사용도 안 하면서 을 못 다니게 심술궂게 딱 막아버렸죠. 그게 자기 소유권을 남용한 거예요. 그걸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사용도 안 하니까 을 다니게 길을 터주는 겁니다. 대신 을은 공짜일까요? 대가를 줘야 할까요? 대가를 줘야겠죠. 그래서 손해보상, 손해를 보상하고 유상으로 다니는 겁니다. 그럼 둘이 얼마나 사이 좋아요? 갑은 사용도 안 하니까 을 다니게 허락해 주죠. 그리고 을은 돈 주잖아요. 서로 사이 좋죠. 이게 상린관계 법에서 인정한 겁니다. 그럼 자 법종을 확인해 볼게요. 자 210페이지입니다. 상대를 먼저 1번 개념 보세요. 자 개념 보세요.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 충돌을 조화롭게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권리관계를 상린관계랍니다. 2번 등기 보세요. 상린관계는 그 다음 법률 규정 동그라미 법률 규정 위에 인정되므로 등기하지 않는다. 일종의 187조입니다. 다음 3번 준용 써 있나요? 준용이란 준해서 사용한다. 비슷하니까 준해서 사용합니다. 이 봐보세요. 이 상린관계는 여기 소유자뿐만 아니라 우리 토지를 임대차하거나 전세권 설정했다. 그럼 그 용익권자가 이 토지를 사용하면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여기를 통행해야겠죠. 그래서 용익권자 간에도 다 준용됩니다. 그래서 3번이 시험에 가끔 잘 나와요. 3번 준용 보세요. 소유권에 규정된 상린관계 규정은 지상권자, 전세권자, 다음 책이 없지만 임차인도 포함, 임차인에게도 다 준용됩니다. 다음 4번 민법 규정에서 가로 열고 엄청 많다 써 있죠. 근데 시험은 그 밑에 219조 있습니까? 대부분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219조만 공부합니다. 주의 토지 소유권이죠. 자 1항 잘 보세요. 칠판 같이 보는 겁니다. 자 1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을이죠. 을. 토지 소유자는 다음 주의 토지가 어디죠? 갑토지. 주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발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 때 그 주의 토지가 어디다? 갑토지. 갑토지를 첫째 뭐 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써요. 동그라미 1번. 첫째 통행할 수 있고 통행할 수 있다. 다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동그라미 2번 써요. 통로를 뭐 할 수 있다? 개설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갑 여기를 사용 안 한다면 여기 아스팔트 포장하고 자동차도 다닐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그 다음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즉 갑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갑이 여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그쪽으로 다녀야겠죠. 갑에게 손해 가면 안 되겠죠. 다음 2항에서 전항의 통해권자 을은 통행의 소유자가 갑의 다음 손해보상 동그라미 손해보상해야 된다. 거기 손해보상이요 배상이에요? 손해보상입니까 배상입니까? 보상이죠 보상. 시험에 이걸 틀리게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배상과 보상 서로 다릅니다. 보통 앞에는 이걸 손해배상 그래요. 여기는 보통 손실보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배상은 불법에 했을 때, 위법에 했을 때 하는 게 배상이에요. 근데 보상은 불법하지 않아요. 위법하지 않다. 그래도 해준 게 보상입니다. 여긴 불법한 거죠. 예를 들면 사람을 때려 팼다. 그럼 잘못했죠. 그러면 배상이에요 보상이에요? 잘못했으니까 배상합니다. 근데 봐보세요. 우리가 여름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농지가 쓸려내렸다. 그럼 농민들에게 국가가 뭐 해주죠? 국가가 잘못한 거 없죠? 그러면 손실 보상해 준 거죠. 이처럼 배상과 보상은 서로 다릅니다. 그럼 을은 법률 규정에 따라 여기를 통행하죠. 그럼 불법이 아니죠? 불법이 아니니까 뭐 해준다? 손실 보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럼 법조문 밑으로 내려오세요. 법조문 박스 밑에 제일 밑에 파란색 5번 주의 토지 통행권 있나요? 제일 밑에 1번 통로가 없는 경우 보세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 용도에 필요한 진로가 없을 것. 다음 2번 오른쪽 페이지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이미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용이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인정해 준다가 이제 대부분 판례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세요. 제일 밑에 양괄호 2번 통행권 내용 있나요? 그럼 동그라미 1번 통로기를 보세요. 자, 주의 토지 통행권자 그게 을이죠. 을은 필요한 경우에는 통행지가 갑토지 통행지상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여기 모래를 깔거나 다음 돌 계단을 조성하거나 장애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등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다음 통행지 소유자가 갑 이익을 해야하지 않는다면 통로를 포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니까 아스팔트 포장하고 자동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2번 통로 개설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당연하죠. 이게 통로 개설을 누가 해야 돼요? 을 비용을 해야겠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설마 갑이 도로를 포장해서 을에게 갖다 바칠까요? 을 비용으로 해야겠죠. 이런 어이없는 거 시험에 나와요. 자 보세요.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되더라도 통로 개설 비용이나 유지 비용은 다시 통행권자 동그라미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된다. 거기 가보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5번 있습니까? 자, 유상 통행권 보세요. 통행 또는 통로 개설로 인해 통행지 소유자 갑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 통행권자는 그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유상입니다. 여기까지 상린관계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 03번 소유권 취득 원인에서 1번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가 있죠. 이것도 계속 법률 규정입니다. 지금 법률행위 아니라 해서요. 법률 규정이 아까 상린관계와 취득시효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럼 245조 1항 있나요? 1항이 점유 취득시효고 지난주에 봤었죠? 미출돼 있잖아요. 지난주에 본 겁니다. 그럼 1항 먼저 몇 년입니까? 20년간. 다음 무슨 의사? 소유사, 자주점유, 소유사로 평온 공유할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거기까지 사선을 끊어요. 그럼 지금까지 취득시효 완성한 겁니다. 지금까지 취득시효 완성했다. 그럼 뭐까지 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그 뒤에 등기에 또 하나 쳐있죠? 등기하여야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취득시효 완성하면 곧바로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뭐까지 해야 되죠? 그렇죠? 등기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따라서 취득시효를 완성하면 아직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 등기 초음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해야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해야 되죠? 그럼 자 보세요. 칠판에서. 근데 우리는 부동산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그러니까 자주점유가 필요한 겁니다. 소유권 전속 시효는 먼저 20년이죠. 그 다음 소유사 자주점유, 그 다음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야 되죠.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다 점유잖아요. 그러면 20년 점유해야 되고 소유사 자주와 평온공연 다 추정된다. 197조.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다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뭐 해야 되죠? 그죠? 등기. 등기해야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지난주 했습니다. 했다고요? 네,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등기 여기를 공부합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소유권 점유 취득이 완성했죠. 그럼 소유권 취득이 아닙니다.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니까 등기초원권을 취득합니다. 등기해야 되죠? 자, 그럼 봐보세요. 이게 이제 시간 순인데 먼저 갑소유 토지가 있어요. 그 토지를 우리 자주점유로 점유를 개시합니다. 개시. 그래서 만약에 우리 20년간 여기서 시완성했다. 시완성. 그럼 곧바로 소유권 취득이 아니죠. 뭐 해야 됩니까? 등기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완성 당시 소유자가 갑이죠. 그래서 갑에게 등기 청구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갑에게 등기 청구해야 됩니다. 그럼 봐보세요. 그럼 갑은 을을 찾아가야 됩니까? 을을 도망 다녀야 됩니까? 을을 도망 다녀야 되죠. 그러죠? 갑이 을에게 뭘 청구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갑은 지금 을을 도망 다녀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나중에 자세히 하시겠지만 20년간 시효 완성하잖아요. 그러면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을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다시 20년간 시효 완성하면 이때부터가 아니라 20년 전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을이 소유권 취득해요. 그럼 여기 20년간 점유는 적법이죠. 그럼 이동안 과실은 누가 먹어요? 다 을이 먹죠. 을. 따라서 갑은 20년간 내 토지 사용료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그리고 갑은 아까 을을 도망 다녀야지 을을 찾아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갑이 찾아오면 을 얼마나 고마워요? 야, 그러니도 너 찾고 있었어. 너 잘 왔다. 너 등기 내놔 라고 등기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은 을을 도망 다녀야지 을을 찾아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이제 책에서 잠깐 확인합니다. 자, 212페이지. 법조 밑에 양괄호 1번 서론이 있죠. 자, 1번 보세요. 점유를 일정 기간 계속하는 경우에 다음 가로쳐 보세요. 자, 가로. 그것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를 묻지 않고 가로. 다음 법률이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선물로 준대요. 선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취득시효가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이렇게 비교했었죠? 지난주 그럼 좀 두렵죠? 내가 기억할 것인가? 뭐 기억 못해도 아직은 상관없습니다. 자, 소멸시효가 뭐였죠? 권리가 있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 없애버렸죠. 그러면 취득시효란 권리가 없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권리자처럼 행사하면 그 없던 권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을은 이 토지 소유자가 아니었죠. 갑소유잖아요. 소유권이 없더라도 우리 20년 동안 소유자처럼 행사했죠. 소유권이 없더라도 20년 동안 소유자처럼 행사했잖아요. 그럼 그 소유권을 주는 게 취득시효입니다. 그러면 20년간 방치한 갑보다 20년간 소유자처럼 행세한 을을 보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은 지금까지 20년간 이 토지를 을 토지를 알았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고 갑은 미안하지만 소유권 뺏기는 게 취득시효입니다. 갑에게 미안하지만 그게 지금 가로친 말입니다. 다음 오른쪽 페이지 213페이지죠. 양괄호 2번 있습니까?
그럼 이제 취득시효권은 이제 여긴 지금 점유취득시효입니다. 그럼 박스 밑에 제일 밑에 내려오세요. 저 밑에 동그라미 1번 있습니까?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 소유사로 점유 자주적이 이미 지난주 공부했어요. 다시 확인합니다. 자, 확인. 기억 보세요. 자주점유에 대한 판단은 권원 성질에 의해서 자 객관적 동그라미 객관적 결정한다. 그럼 동그라미 A, B 비교합니다. A 토지 1차 임대 동그라미. 그럼 임차인은 타주죠. 임대에서 25년째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이므로 취득시할 수 없습니다. B 토지 1차 매수 동그라미세요. 매수에서 점유하게 되었으나 인조토지의 일부 동그라미 일본의 애교로 봐준다 했어요. 일부를 타인 소유 토지임이 나중에 밝혀진 경우 자주점유로 추용된다. 취득시할 수 있다 그랬죠. 니은 입증 책임 보세요. 점유자 스스로 자주점유를 입증할 책임 없다 했습니다. 자, 아랫줄 197조 1항에 의해서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받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 가로칩니다. 자 가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사가 없는 즉 타주점임을 주장해서 점유자의 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려는 사람 가로 열고 상대방까지 가로 그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고 이제 지난주 했던 겁니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평온 공연한 점유 보세요. 자,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가로 열고 197조 공부했습니다. 3번은 20년간 점유 일단 3번은 제목만 밑줄 몇 년간? 20년간 점유해야 된다. 그 다음 아래 동그라미 5번 취득시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3번까지 지난주에 다 공부했어요. 이제 추가하는 게 이게 동그라미 5번 등기초용권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5번 취득시효과에서 기억 등기초용권 발생 보세요. 취득시효 기간 완성만으로는 소유권 취득 효력이 바로 생긴 것이 아니며 이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취득을 위한 등기초용권이 발생한다. 밑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니은 있나요? 아까 가분을 찾아가면 안 된다고 했죠? 피해다녀라 했어요. 동그라미 니은 토지 소유자 갑은 시효 완성한 점유자 은에게 등기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소유자 갑은 시효 완성자 을에게 소유권에 의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아까 부당이득 반환도 못하고 소유물 반환 청구 못하죠. 오히려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고 갑이 떠나야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디귿에서 디귿이 187조 예외에 써 있습니까?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한 거지만 등기를 요하죠. 그러니까 187조 예외랍니다. 187조는 법률 규정은 등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더라도 여기는 등기를 해야 되니까 예외라 쓴 겁니다. 뭐 그런 말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동그라미 B만 보세요. 자, B.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 해서 점유자가 취득시효 기간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이게 미등기여도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만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등기해야 됩니다. 책을 넘겨보세요. 이제 책을 넘기시면 이제 자 217페이지 오세요. 217페이지 이제 하단에 큰 5번 공동소유 있습니까? 지금부터 공동소유를 공부하겠습니다. 공동소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소유권 중에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봤습니다. 그래서 상린관계와 취득시효 두 개 보셨죠? 이제 다시 우리는 다시 법률행위 이쪽으로 옵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다시 소유권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려봤어요. 시간이 걸린 건 제가 그만큼 많이 준비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공동소유 할 텐데 공동소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게 공유예요. 그 다음에 합유라는 것도 있고 다음 세 번째 총이라는 게 있고 이 세 가지는 하나의 소유권을 여러 명이 나눠 갖는 이게 공동소유입니다. 근데 이제 공유는 뭐 특별한 인적 결합 관계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끼리 공유할 수 있어요. 근데 합유는 조합체 형태로 공동 소유하는 겁니다. 조합이 그냥 흔히 말하는 우리가 동업한다 생각하면 돼요. 동업. 뭐 커피숍을 동업한다, 식당을 동업한다 할 수 있죠. 그럼 동업할 수 있잖아요. 그럼 동업도 지분을 투자하죠. 그 동업 재산이 합유입니다. 다음 총유는 이 봐보세요. 약간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이게 안일 빗자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아닌 사단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사단이란 사람이 모인 단체거든요. 다시 사단이란 사람이 모인 단체인데 아직 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합니다. 우리 판례는 대표적으로 교유재산이나 종중재산 이런 것들을 보통 비법인 사단이라고 총이라고 반드시 합니다. 그럼 종중이 뭐죠? 종중이란 그 집안 모임 있죠. 예를 들면 무슨 이씨 있잖아요. 그럼 무슨 이씨 건물이 있다 또는 임야가 있다 그런 게 다 총유재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참고로 보는 겁니다. 법에서 사람 이게 사람 인자죠. 법에서 사람은 크게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눕니다. 그럼 자연이란 그 막 숲속에서 텐트 치고 사는 막 그런 TV 나오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숨 쉬는 사람을 자연이랍니다. 범인은 숨 못 쉬죠. 무생물이죠.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럼 법인이란 우리 자연인이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만든 인위적인 단체가 법인입니다. 자 그럼 자연인은 엄마 몸에서 출생했을 때부터 맥박이 끊길 때까지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반면 법인이 출생하려면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 설립 등기에 출생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해산 시까지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동의어처럼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성립하려면 뭘 해야 된다? 설립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해야만 법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인이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어요. 그럼 그대로 읽어요. 사단법인이란 여기 사람이 모인 단체에 설립 등기한 거예요. 그럼 재단법인은 뭘까요? 재산이 모인 단체에 뭐 했다? 설립 등기한 걸 말합니다. 근데 사단법인이 다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어요. 그럼 영리법인은 여러분 상법상 회사 아시죠? 그 중개사법 시간에 중개법인은 상법상 회사죠? 그래서 이건 상법을 적용받습니다. 상법. 근데 비영리법인은 우리 민법을 적용받아요. 민법. 그 다음에 재단법인은 장학재단 그런 거 들어봤나요? 이것도 비영리라서 민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비영리라 무슨 법? 민법. 여기 영리법인이라 상법이 적용돼요. 근데 이게 민법이 나오지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자세히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잘 봐보세요. 자, 그럼 법인은 뭘 해야 성립합니까? 등기해야 성립하는데 보세요. 이 사람이 모인 단체가 있거든요. 뭐 회장, 총무, 회칙 다 있는데 등기하지 않은 걸 비법인 사단입니다. 등기하면 사단법인인데 등기하지 않으면 뭘 한다? 안일 빗자 비법인 사단 그래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무슨 교회 다닌다. 그럼 교회인들끼리 같이 뭐 등기한 거 있나요? 한 거 없죠. 그러죠? 무슨 이씨가 있다면 같은 이씨 모임이라고 뭐 등기한 적 있나요? 한 적 없죠. 그런 게 다 이 비법인 사단이에요. 얘가 많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개모임 하죠? 이거 하잖아요. 맨날 애들아 엄마 모임 있어. 저녁 먹고 올 테니까 기다려 막 하잖아요. 모임 간다 하잖아요. 그러면 학원도 빠지고. 그게 여러분 개모임 회칙 총무 다 있잖아요. 근데 개모임을 이름을 뭐 등기한 적 있나요? 예를 들면 제 모임 중에 우림이라는 것도 있고 이거 말고 제가 헷갈렸네요. 우림에도 있지만 우주회가 있어요. 우주회. 제가 대학 다닐 때 이게
비우자 술주자거든요. 우린 비만 오면 무조건 술 마시러 모여야 돼요. 딱 식당을 정해놨어요. 무슨 이유든 비 오면 무조건 모여야 돼요. 술 마시러. 안 오면 벌금 있었어요. 그게. 우리는 우주이라는 모임이 있지만 회장, 회칙 다 총무 있거든요. 근데 이 이름으로 등기한 적 없거든요. 등기. 그걸 뭐라 한다? 비법인 재산이고 그 재산이 총의 재산입니다. 자, 그럼 이 공유와 합유는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지분. 근데 총유는 애초에 지분이라는 게 없습니다. 애초에 지분이 없다. 여러분, 교회 재산 다 누구 거예요? 성금을 교인들이 내죠. 근데 그 재산 다 하느님 거죠. 하느님 거. 교인들에게는 지분이 없어요. 성금을 많이 냈거든요. 근데 부산으로 이사 가는 바람에 그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럼 10원도 안 주잖아요. 지분이 없으니까 안 나오면 그만입니다. 안 나오면 그만. 여기도 술 마시고 싸웠네요. 나만 모임 탈퇴하면 10원도 안 주죠. 지분이 쥐 없는 겁니다. 이래 나눕니다. 자, 그럼 우리 시험이니까 시험은 이 공유밖에 안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가끔 한 지문, 한 지문 나올까 말까 해서 우리는 공유 위주로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공유와 차이점 몇 개 외우시면 돼요. 우리 시험이니까 공유 위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자, 책으로 와보세요. 책은 자 217페이지. 제일 밑에 05번 공동소유 보세요. 아래에 세 줄 있나요? 자,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것을 말한다. 밑부분 공동소유 형태를 공동소유 상호 인적 결합 정도에 따라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로 규정한다. 그래서 밑에 1번 공유 나옵니까? 시험은 공유, 이 공유가 나옵니다. 먼저 1번 공유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다수인이 자, 지분 동그라미 지분이 있다 그랬죠. 지분 투자를 해서 공동소유 형태이나 공동 목적을 위한 결합 관계가 없는 것을 말한다. 그냥 단순히 공동 소유하는 겁니다. 특별한 목적 없어요. 2번 따라서 각 공유자가 가진 몫인 지분은 단독 소유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지분 처분 자유가 인정되고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이건 좀 이따 할 거예요. 그 밑에 얘기가 있나요? 3인이 1억 원씩 지분 투자로 토지를 매수해서 지분 등기한 때, 그러니까 보통 공유는 뭐 예를 들면 부부간에 아파트를 공동으로 사잖아요. 또는 친척끼리 이처럼 토지를 살 수 있죠. 그런 단순한 형태가 공유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2번 합유 있나요? 합유자 동그라미 1번. 조합이 조합체입니다. 조합체 재산 소유 형태를 말한다. 가로 열고 조합체 재산이에요. 여러 사람이 협동조합을 경영할 목적, 한마디로 동업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선 형태 이런 걸 말합니다. 다음 밑으로 내려오면 파란색 3번 총유 있나요? 동그라미 1번. 법인 아닌 사단, 그게 비법인 사단입니다. 이게 법인 아닌 사단이에요. 사단은 구성원들이 집합체로서 단체가 소유 형태를 말한다. 얘 보세요. 김씨 종중의 토지 소유 형태나 교회 부동산의 소유 형태 이런 게 다 총유 재단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밑에 큰 1번 공유 있나요? 지금 우리는 공유를 공부합니다. 나머지는 뭐 1월달, 3월달에 살짝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해봐 나오는 공유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공유는 먼저 내 것과 우리 것이 있거든요. 지분은 내 거죠. 반면 공유물은 우리 거죠. 서로 다릅니다. 그럼 자, 지분이 뭐냐면 지분은 이제 기본소유 나중에 자세히 나오거든요. 잠깐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한번 듣고 잊어버리세요. 자, 먼저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미칩니다.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미친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한번 듣고 잊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 토지인데 토지 하나를 가물이 공유예요. 공유는 지분이 있다 그랬죠. 갑지분 2분의 1입니다. 그 물지분은 자 보세요. 지분을 합하면 언제나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분이란 하나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나눠 갖는 겁니다.
그럼 물 지분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2분의 1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분의 1. 합하면 1이 자르죠? 자, 한번 보세요. 그럼 갑이 어디 가서 그럽니다. 갑이, 야, 저 토지 절반이 내 거야. 갑이 그래요. 그럼 틀린 말입니다. 을도 마찬가지. 저 토지 절반이 내 거야. 틀린 말이에요.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절반이 값게 아니라 이 전체 토지의 2분의 1 가치를 갖는 거예요. 을도 마찬가지. 이 전체 토지의 2분의 1 가치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갑지분 2분의 1도 여기 전부의 2분의 1이 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을지분 2분의 1도 여기 전부에다 2분의 1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공유물 전부에 미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예를 들면 이 토지 절반을 팔았더니 이게 2억에 팔린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거 절반도 2억에 팔린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 전부를 판다 해보세요. 이거. 그럼 이 전부를 팔면 꼭 이 합계인 꼭 4억에 팔린다는 보장 있나요? 그런 거 없죠? 이 전부를 팔면 혹시 이게 6억에 팔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죠? 그러면 갑이 가진 재산적 가치 얼마예요? 2억이 아니라 3억입니다. 을도 가진 가치는 2억이 아니라 이거 절반 3억이에요. 이게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미친다 그 말이고 지분을 합하면 언제나 1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분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산수를 잘해야 돼요. 2 더하기 2보다 6이 크잖아요. 여기 산수를 잘해야 됩니다. 이건 아무튼 나중에 기본서에서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이제 듣고 이건 잊어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 공유는 내 것과 우리 것이 있죠. 내 거니까 내 것 마음대로 팔 수 있겠죠. 그래서 공유 지분 처분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자유롭게 팔 수 있습니다. 근데 공유물은 우리 거잖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유물은 먼저 보존행위 할 수 있거든요. 보존행위는 현 상태 유지이기 때문에 공유자가 각자 할 수 있어요. 다음 관리행위가 있고 관리행위. 그 다음에 처분행위 또는 변경행위가 있습니다. 그럼 보존행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자가 각자 단독 할 수 있어요. 현 상태 유지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리행위가 있는데 관리행위란 청소한단 말이 아니에요. 청소가 아니라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용 수익 방법을 정하는 겁니다. 공유물을 100만 원 받고 임대차 하자, 120만 원 받고 임대차 하자, 우리가 사용하자 이렇게 사용 수익 방법을 정하는 게 관리행위입니다. 그건 이제 청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지분이 많으면 짱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처분 변경행위는 가장 전국적이라 이건 당연히 모든 공유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비교할 게 여기 지분 처분과 공유물 처분 있나요? 여기서 이거 비교하면 됩니다. 그럼 일단 처분행위란 물권행위를 말합니다. 물권, 즉 물권이니까 무슨 소유권 이전한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분 처분은 자유지만 공유물 처분은 전원동의가 돼야 돼요. 이거 비교해 봅니다. 자, 토지를 갑을병 3명이 공유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갑지분 3분의 2입니다. 을지분 6분의 1이에요. 그럼 병지분 얼마일까요? 병지분 얼마일까요? 갑자기 막 잠이 깨죠, 갑자기? 얼마예요? 6분의 1이야 합하면 1 맞죠? 근데 여기서 갑이 내 지분에만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을병동이 필요 없죠? 지분 처분이라 갑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갑이 공유물 전부, 이 전부에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럼 이건 공유물 처분이라 을병 동의까지 얻어야겠죠? 얻어야 됩니다. 다른 일 들어오면 갑이 내 지분만 팔아요.
공인중개사가 이걸 중개하면 지분 중개할 때 을병 동의 어디 됩니까? 필요 없죠. 을병 동의 필요 없다. 근데 이번에는 갑이 공유물을 매매한다. 그러면 등기할 때 을병 동의 얻어야겠죠. 이건 공유물 처분 등기할 때. 그래서 이렇게 지분 처분과 공유물 처분이 서로 다릅니다. 일단 비교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처분은 물권행위를 말합니다. 이제 법조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218페이지. 중간에 뇌물을 본 공유에서 법조문 박스 보세요. 263조 보세요.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이게 자유롭게 여기 처분할 수 있고,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물 전부를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분이 많으면 사용을 많이 하는 거죠. 적으면 덜 해야겠죠. 다음 264조 보세요. 공유자는 가로칩니다.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가로. 다음 공유물입니까? 공유 지분입니까?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그 말이 전원동의 얻으란 말입니다. 다음 265조 보세요. 공유물 관리 관한상은 공유자의 동원하십니다. 지분 과반수 동그라미.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그 다음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의 동그라미. 각자 할 수 있다. 여기는 지분 과반수 각자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 266조 공유물 부담에서 1항 공유자는 무슨 비율로? 그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그 위쪽 263조가 있나요? 263조에서 지분이 많으면 사용 수익을 많이 한다 그랬죠. 관리비도 지분이 많으면 관리비를 많이 내야겠죠. 그게 266조입니다. 그럼 법조 밑에 양괄호 1번 지분이라 있나요? 동그라미 1번 아까 소유권 비율을 말한다 했고 2번 각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공인을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3번 지분을 처분할 때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단독 처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제 오른쪽 페이지 옵니다. 이제 양괄호 2번이 공유물 이용해서 이 세 가지가 차례로 나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공유물 보존행위는 화살표하고 각자 동그라미 각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험이 잘 나온 판례가 있는데 자, 이걸 갑을병이 공유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여기 제3자가 이걸 불법 점유합니다. 불법 점유하고 A 명의로 무효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갑을병은 우리 소유권을 보존, 지켜야겠죠. 그냥 보세요. 지분에 상관없이 지분이 많든 적든 각자 단독으로 전부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전부 나가라고 전부인도 청구할 수 있고 이거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각자 단독으로. 왜 그래요? 보존행위니까 지분이 많든 적든 갑을병 각자 전부 나가라 전부 발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보존행위입니다. 그럼 책에서 자 동그라미 아까 1번 밑에 보존행위란 물건 현상을 유전행위를 말한다. 기억 보세요. 공유부동산에 관해서 제3자가 원인 무효 소유권 이전계 경로된 경우 아래줄 각 공유자 중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관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동그라미입니다. 전부 말소 동그라미 전부 말소도 보존행위로 청구할 수 있다. 아래 동그라미 2번 있습니까? 공유물 관리행위가 있죠. 그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났습니다. 화살표하고 공유 지분 과반수예요. 그 아래줄 관리행위란 물건을 이용하거나 임대를 주어서 수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용수익법을 결정한 겁니다. 기억과 니은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특히 니은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관리행위 하고 있어요. 여기. 다시 갑을병이
토지를 공유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갑지분이 3분의 2입니다. 을지분 6분의 1, 병지분 6분의 1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지분 과반수 있어요, 없어요? 이 과반수 있죠. 그럼 얘 혼자 멋대로 관리행위 할 수 있어요. 을병 동의 필요 없이 갑이 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갑이 이럴 수 있네요. 갑이 을병 동의 없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제3자에게 임대차 할 수 있어요. 임대차 할 수 있다. 그럼 을병 동의 없죠? 그래서 정은 적법점유, 적법입니다. 왜 그래요? 과반수성이 얻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정의 임대인은 갑입니까? 갑을병입니까? 을병 동의 없죠? 정의 임대는 갑입니다. 그러니까 정은 갑에게만 인사하고 갑에게만 월세를 차임을 줍니다. 다시 정은 을병 을굴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그래서 정은 갑에게만 인사하고 갑에게만 월세를 줘요. 그럼 여기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들은 정에게 어떠한 청구도 못합니다. 우리 동의 없으니까 나가라고 점유 폐지에 청구할 수 없다. 즉 인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지분만큼 월세 달라고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정은 을병 을굴 몰라요. 정은 월세 누구한테 줬죠? 갑에게다 줬죠. 그럼 을병은 갑에게 월세 받으면 손이 없잖아요. 이게 월세가 60만 원이라면 60만 원, 10만 원씩 받으면 되죠. 그럼 을병 손이 없죠? 그리고 정에게는 어떤 청구도 하지 마 이 말입니다. 정은 을병 을굴 몰라요. 이처럼 지분 과반수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관리행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동그라미 2번에서 동그라미 기억 보세요. 과반수 지분 관리자가 관리 방법 결정 보세요. 과반수 지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미리 공유물 관리 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 결정할 수 있다. 니은 과반수 지분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 가르고 예를 들면 이 임차인 점유는 적법점유다 그랬죠. 다시 계속 과반수 지분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 가르고 예를 들면 임차인 점유는 다수 지분권자의 공유물 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다른 소수 지분권자 을병은 임차인 정에게 건물 철거나 퇴거 등 점유 배제 동그라미 점유 배제 구할 수 없고 다시 동그라미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동그라미 이것도 구할 수 없다. 얘들은 갑에게 10만 원씩 받으면 손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공유 봤습니다. 이제 10분씩 하시고 이 공유물도 분할할 수 있죠? 그 분할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